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수요일 오늘이죠. 상원 인준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 사건 수사, 법무부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연방 상원의 인준상원회는 아주 까탈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측은 블랜치 장관 대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재직했던 경력이 그가 법무부를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블랜치는 정치적인 편애 없이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랜치는 상원 의원들에게 자신은 대통령의 예스맨이 아니다. 예스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느니 차라리 사임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익을 부서의 책임보다 우선시한다라는 이 비난에 대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블랜치는 만약 인준이 된다면 법무장관이 공식 법무장관이 된다면 그의 의뢰인은 더 이상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 될 것이다. 개인 변호사로서 트럼프를 대리했던 과거 경력과 법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주장을 한 겁니다. 과거에 본인의 역할은 본인은 검사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렇죠. 나는 의뢰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 트럼프가 나의 의뢰인이었었고 그때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한 변호인이었고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었고 근데 지금 법무장관이 되어서 나의 의뢰인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블랜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하다가 사임했던 팸 번디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법무장관직에 지명이 됐습니다. 번디의 후임으로 블랜치가 현재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도 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를 법무장관으로 정식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죠. 이 블랜치를 정식 인준을 해달라,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딴지를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줍니다. 블랜치에게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 신청 그리고 기타 정치적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해서 백악관으로부터 법무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거듭 추궁한 것입니다. 블랜치는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검사들은 정치적 압력이 아닌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법무부가 제프리 앱스틴 사건 수사를 처리한 방식과 일부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를 공개한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도 이루어졌습니다. 블랜치는 이번 폭로로 인해서 앱스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문제가 발견된 후에 부서에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앱스틴 관련 자료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를 옹호하면서 수사관들이 앱스틴이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피해자들을 인신매매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신뢰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조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앱스틴 파일이 그게 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앱스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이번 파일 공개로 인해서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지명은 블랜치의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전직 법무부 관리들과 앱스틴 파일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서 1200명이 넘는 전직 법무부 직원들은 블랜치 후보자의 지명을 거부할 것을 상원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다 전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런 걸 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바이든 혹은 오바마 시절에 법무부에서 일했던 작용화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서명을 보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화당이나 트럼프 행정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서명을 들고 나올 수는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 그들은 블랜치 후보자의 경력이 법무부의 독립성과 법무부와 백악관 간의 전통적인 분리 원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2020년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 부정선거가 그게 음모론이다라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 입장은 뭐였습니까? 아니 그거 사실인데 부정선거 있었는데 이게 변호인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계속 그 변호사로서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 민주당 쪽에서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룹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행정부 모두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방검사, 법무부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론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주장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딥스테이트들은 원래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조직에 남아있는 게 딥스테이트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 따라서 움직이는 철새는 딥스테이트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딥스테이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공직자들, 예, 그 공직이 주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행정부에서 모두 근무했던 전직 검사들이 블렌치를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는 거. 여기에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이 쑥 빠져 있다. 제가 볼 때는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앱스틴 사건의 생존자들 중에서 여러 명은 법무부가 앱스틴 관련 폭로를 처리하는 방식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켰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상원의원들에게 블렌치 임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 피해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비판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인 존 커닌 상원의원, 존 커닌 상원의원은 이제 공화당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팽을 당한 이후로 지금 계속 어긋장을 놓는 모습이 살살 보입니다. 근데 이 커닌 상원의원이 블렌치한테 행정부가 제안한 17억 7,600만 달러의 이 무기화 방지 소송 기금에 대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의 부정행위 주장에 따른 합의금인데요. 이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조사를 받고 취조를 당하고 했던 국민들 1,600명이나 됩니다. 1,600명. 이 1,600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었는데 이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본인들의 권리, 이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법무부가 법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걸었던 거였는데 그 100억 달러를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고 그 합의된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1월 6일 사태 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이 돈을 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 커닌 상원의원이 블렌치 장관 지명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해당 기금이 방치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법무부가 납세자들에게 책임을 질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블렌치 장관 대행이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지금 그 17만 7,600달러 17억 7,600만 달러 이 돈은 지금 법무부에서 납세자들의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블렌치는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밝혔는데요. 거기에는 강력범죄와의 전쟁, 당연히 해야죠. 마약 카르텔 해체, 당연히 해야죠. 국경안보 강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 집행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방법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집행기관들이 들어가죠. 거기에는 뭐 FBI도 들어가고 아이스, 이민 단속반도 들어가고 여러 조직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아이스 같은 조직들은 지금 뭐 안티파라든가 이런 그 좌파 시민단체들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좌파 활동가들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화염병 던지고 벽돌 막 던지고 쇠파이프 공격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아이스 구치소 앱에 그러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구치소에 몰려와 가지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을 협박하는 건 물론이고 아이스 요원들의 가족들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살해하겠다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면 국민으로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여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이 올바른 이 개념을 심어 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정부 조직 간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공화당은 블랜치 후보를 경험이 풍부한 전직 연방검사이자 변호사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정치화된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을 통해서 블랜치의 빠른 인준을 촉구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블랜치를 빨리 인준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꺼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드 블랜치죠. 토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고, 사법제도의 무기화를 종식시켰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했고,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의 배제를 추진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법무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전면적인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섰다. 이렇게 썼습니다. 법무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전면적인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 만들어달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